해와 물고기 버지니아 울프 지음 홍조 옮김. 캄캄한 겨울 아침에 하면 유독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다. 자신의 눈에게 아테네, 세게스타, 빅토리아 여왕이라 말하고는 순순히 기다리며 이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그럼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예상을 비껴갈 것이다. 뿔테 안경을 쓴 노부인, 우리의 빅토리아 여왕은 제법 생생히 떠오른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왕에 뒤이어 피커딜리 거리에서 동전을 주우려 몸을 굽힌 어느 군인이 떠오르고 켄싱턴 가든의 아치길을 흔들흔들 지나가는 노란 낙타가 따라 나오는가 싶더니 부엌 의자가 또 모자를 흔드는 기품 있는 노신사가 뒤따라 나왔다. 수년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둥지를 튼 빅토리아 여왕이 별의별 생경한 물질과 뒤엉켜버렸다. 빅토리아 여왕이라 말하면 지극히 잡다한 수집품이 덩달아 떠오르는데 이들을 분류하는 데만 일주일은 좋게 걸릴 것이다. 이 게임을 하면서 새벽녘의 몽블랑이나 달빛 아래 타지마할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머릿속은 텅 비어있기만 하다. 기억을 맡겨두는 기묘한 저장고에서 어떤 광경이 살아남았다면 이는 그 광경이 운 좋게 다른 감정과 맞물려서 함께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광경은 어울릴 법하지 않게 여왕과 낙타처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결합함으로써 서로 살아남게 한다. 몽블랑이나 타지마할 같이 우리가 고생스럽게 먼 길을 떠나 눈에 담으려 한 광경이 서서히 바래고 닳아서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은 그에 어울리는 적절한 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침상에 누워 생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 눈앞에는 기껏해야 고양이 한 마리와 차양 모자를 쓴 노부인이 있을 뿐 그보다 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대한 광경은 알맞은 짝을 찾지 못해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그러니 이 캄캄한 겨울 아침, 현실 세계가 희미해진 이때 우리의 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 일식을 보여달라고, 그 기이한 광경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곧바로 그 광경이 보이겠지만 마음의 눈은 형식적인 눈일 뿐이다.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것, 열기와 냉기를 전하는 것, 뇌와 연결되어 마음이 식별하고 짐작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모두 신경의 일이다. 밤의 철도역을 즉시 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개찰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어찌나 별난지. 팔에는 레인코트가 둘러져 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다. 다들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온 듯한 모습이다. 그들은
여기서는 우리라고 해야 더 적절하려나. 모두 공통된 목적을 품고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뭉클하면서도 불편한 결속을 이루고 있었다. 6월의 어느 저녁에 우리를 유스턴 기차역으로 모이게 한 이 목적만큼 기이한 것은 없었다. 다들 새벽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우리가 탄 것과 같은 기차들이 새벽을 보기 위해 그 순간 영국 각지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기차가 한동안 깊은 산골에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여러 자동차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역시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밤은 더디게 흘러갔고 무수한 상념의 목적지가 된 하늘은 평상시보다 더 중대한 실체를 띠며 두드러졌다. 머리 위에 하얗고 보드라운 천장에 대한 의식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중을 더해갔다. 이른 아침에 찬 공기 속에서 요크셔의 길가로 나서자 감각이 평소와 다른 방향을 향했다. 사람과 집, 나무와 맺는 관계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 이곳에 온 것은 숙소에 틀어박혀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이나마 육신을 벗어나 하늘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더없이 창백했다. 강도 창백했고 들판 역시 풀과 흐드러진 꽃이 가득해서 붉어야 마땅한데도 아무 색을 띠지 않은 채 살랑거리고 나부끼며 빛깔 없는 농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어느 농가의 문이 열리더니 농부 가족이 언덕 위 교회로 향하는 듯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 엄숙하고 고요하게 행렬에 합류했다. 간혹 다락방 창틀에 기대고 선 여인들이 지나가는 행렬을 지켜보며 재미있다는 듯 냉소를 머금었는데 마치 수백 마일씩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무엇하러 왔지? 라고 말없이 묻는 듯 했다. 우리가 어느 배우와 맺은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그가 워낙 존재감이 크다 보니 소리 없이 다가와 어디에나 머물고 있는 것만 같은 기이한 기분이 들었다. 집합 장소는 언덕이 저 아래 물결치는 갈색 황무지까지 사지를 길게 뻗고 있는 고지대였다. 그곳에 도착할 때쯤 날도 추웠고 붉은 늪지에 발을 딛고 서 있으려니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은 데다 누군가는 레인코트를 펼쳐 그 위에 쪼그려 앉아 컵이며 접시를 늘어놓고 식사를 했고 다른 누군가는 장비를 잔뜩 챙겨 입기도 하는 등 어느 누구도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위험을 띠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는 각자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작은 상징이나 표식을 떼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하늘을 배경으로 윤곽을 드러내며 늘어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가장자리에 우뚝 선 동상과 같았다.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이었다. 새벽에 경의를 표하러 온 원시세계의 남녀였다. 스톤헨지의 경배자들도 덥수룩한 잔디와 비바람에 씻긴 바위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띄었으리라. 돌연
어느 요크셔 대지주의 자동차에서 벌겋고 크고 호리호리한 개, 고대 세계에서 온 듯한 사냥개 4마리가 달려나와 코를 땅에 박고는 야생돼지나 사슴의 냄새를 좇는 듯했다. 그러는 사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뒤에서부터 서서히 밝아지는 빛에 하얀 등가시 빛나듯 구름 한 점이 빛났다. 황금 쐐기 모양의 빗줄기가 구름에서 쏟아져 나와 골짜기의 나무를 녹색으로, 마을을 청갈색으로 물들였다. 등 뒤로 펼쳐진 하늘에서는 담청색 호수 위로 하얀 섬들이 헤엄쳤다. 하늘은 활짝 열린 채 드넓게 펼쳐졌지만 우리 앞에는 부드러운 눈더미가 떠다녔다. 그런데 계속 바라보는 사이 눈더미가 점차 닳더니 가느다란 조각조각으로 흩어졌다. 금빛이 순간적으로 늘어나자 순백이 녹아 붉게 흩날리는 엷은 안개로 풀어졌고 이마저도 점점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장엄하게 빛나는 해가 만개하듯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멈추었다. 경주를 앞두고 있는 듯한 긴장이 감돌았다. 출발 신호수가 손에 시계를 들고 초를 세웠다. 이제 시작. 해는 구름을 뚫고 질주하여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했다. 성스러운 순간이 끝나기 전에 오른편의 넓고 투명한 곳에 이르러야 했다. 출발. 구름이 앞길을 가로막으며 온갖 장애물을 내던졌다. 들러붙고 방해했다. 해는 그 사이를 뚫고 다급히 나아갔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반짝이며 날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엄청난 속도였다. 밖으로 드러나 환하게 빛나다가도 어느새 안으로 숨어들어 사라졌다. 그래도 언제든 해가 목표 지점을 향해 암흑을 꿰뚫고 날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동안 나타나서 우리의 안경 너머로 자신의 모습을, 속이 텅 빈 해를, 초승달 모양의 해를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쓸 때였다. 해는 이제 완전히 지워졌다. 순간순간이 지나갔다. 저마다 손에 시계가 들려 있었다. 신성한 24초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순간이 끝나기 전에 헤쳐나오지 못하면 지고 만다. 해가 자유를 얻기 위해 구름 뒤를 계속 내달리며 질주하는 듯하더니 그만 구름에 붙들리고 말았다. 구름이 퍼지면서 짙어지다가 느슨해지며 해의 속도를 억눌렀다. 이제 24초 중 단 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는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결정적인 몇 초가 지난 뒤 해가 수세에 몰렸구나. 이제 정말 경주에서 졌나 보다 깨달은 순간 황무지를 수놓던 모든 빛깔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푸른 빛은 보랏빛이 되었고 흰 빛은 바람 없는 거센 폭풍이 닥칠 것처럼 검푸른 빛으로 변했다. 분홍빛 얼굴은 창백해졌고 어느 때보다 추워졌다. 이렇게 태양이 패배했다고, 이렇게 끝나버렸다고 우리는 구름으로 뒤덮인 흐린 하늘에서 등 뒤에 황무지로 몸을 돌리며 생각했다. 온통 낯빛이었고 보랏빛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더 일어나려 한다는 것이 감지되었다. 예상치 못했고 피할 길이 없는 끔찍한 일이 닥치고 있었다. 황무지를 뒤덮은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이 마치 기울어진 배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제 위치를 바로잡는 대신 조금 더 기울고 또 더 기울다가 돌연 전복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틀어지고 기울던 빛이 결국 꺼져버렸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세상의 피와 살이 죽어 없어지고 오로지 해골만 남았다. 세상은 우리의 발밑에 매달린 채 쇠약해지고 그을린 빛으로 시들어 죽어 있었다. 그런 뒤 미묘한 움직임이 일자 빛의 완전한 굴복이 몸을 한껏 굽혀야 했던 모든 장엄함의 굴욕이 막을 내렸다. 사뿐히 세상 반대편에서 해가 솟아올랐다. 불쑥 솟아나는 모습이 마치 잠시 동안의 어마어마한 멈춤이 있은 뒤 이어진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다른 움직임을 완성하는 듯했고 여기서 사그라졌던 빛이 저기서 다시 솟아오르는 듯했다. 어디에도 없던 재생과 회복의 감각이었다. 삶의 모든 치유와 휴식이 한 덩이로 휘감기는 듯했다. 허나 처음에는 너무 흐릿하고 희미하고 기이한 빛이 무지개처럼 빛의 고리를 이루며 흩뿌려져 있었기에 이 땅이 그렇게 옅은 색조를 띤 채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빛은 우리의 발밑에 새장처럼 둥근 태처럼 유리 구체처럼 걸려 있었다. 빛이 바람에 꺼질지도 찌그러질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다 거대한 붓이 숲과 어두운 골짜기를 그려넣고 그 위에 언덕을 푸르게 그려넣자 서서히 분명하게 안도감이 퍼졌고 우리의 확신도 건실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세상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 사람들이 채워졌고 무수한 농가와 마을, 철도가 깃들었다. 그렇게 문명의 전체 뼈대가 형체를 띠고 주조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색이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죽은 이파리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기억에 남아 있었다. 지금 이 땅을 안전히 밟고선 우리는 땅이 죽어 있는 모습 역시 목격한 것이다. 눈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즉시 따를 수는 없는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를 쫓아서 눈은 이제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날 런던의 풍경을 혹은 그에 대한 전반적 인상을 펼쳐놓는다. 소란하고 혼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름의 절정에 이른 런던의 모습이다. 우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공원이며 아스팔트와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 봉지를 보아하니 동물원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뒤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마뱀 2마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실물을 마주한다. 파괴 후의 고요, 파멸 후의 건실함. 눈이 보여주고자 한 논리가 이것인가? 여하튼 한 도마뱀이 다른 도마뱀 위에 올라탄 채 가만히 있는데 이들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보여주는 것은 금빛 눈꺼풀의 깜빡임과 녹색 옆구리의 들썩임뿐이다. 이 가만한 환희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정념은 은밀하고 과열된 것이 아닌지. 시간이 멈추고 우리는 불멸의 존재 앞에 있는 것만 같다. 무너지는 구름처럼 세상의 소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한결같은 암흑을 갈라놓은 듯한 수조 안에 네모꼴의 불멸이, 비도 구름도 없이 빛이 안정적으로 내리쬐는 세계가 들어차 있다. 그곳에 서식하는 생명들은 끊임없이 군무를 펼치는데 그 복잡함은 아무 이유가 없어서 더욱 숭고해 보인다. 푸른빛과 은빛의 군단은 쏜살 같은 민첩함을 보이면서도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돌진한다. 절제는 완벽하고 통제는 절대적이지만 이유는 없다. 인간의 가장 장엄한 군무도 물고기에 비하면 미미하고 들쭉날쭉해 보인다. 가로 4피트, 세로 5피트로 된 이 각각의 세계는 체계만큼이나 질서도 완벽하다. 대나무 줄기 연암은 개가 숲을 이루고 모래 언덕이 산을 이루며 조개 껍데기의 곡선과 주름이 그들에게는 온갖 모험과 낭만이 된다. 다른 데서라면 대수롭지 않을 물거품 하나가 여기서는 일대의 사건이 된다. 은빛 방울이 물을 가르고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 위쪽에 평평하게 놓인 유리판에 부딪혀 터진다. 불필요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물고기는 오직 그 자신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세상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듯하다. 그들은 일을 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다. 형태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완벽히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충분한 목적 말고 또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둥근 것이 있는가 하면 가는 것이 있고 등 쪽에 지느러미를 펼친 것이 있는가 하면 빨간 전기불을 띤 줄무늬를 달고 있는 것이 있으며 프라이팬 위에 하얀 팬케이크처럼 물결치는 것이 있고 푸른 갑옷으로 무장한 것, 어마어마한 갈고리 발톱이 있는 것, 거대한 수염으로 해괴하게 장식한 것도 있다. 모든 인간 종족보다 물고기 6마리에 더 많은 정성이 쏟아졌다. 우리가 걸친 트위드와 실크 밑에는 단조롭기만 한 분홍빛 맨살이 있을 뿐이다. 시인은 이들 물고기만큼 뼛속까지 투명하지 않다. 은행가에게는 갈고리 발톱이 없다. 왕과 여왕의 목에는 주름깃이나 프릴이 달려있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가 발가벗은 채 수족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니, 이쯤이면 됐다. 이제 눈이 감긴다. 눈은 우리에게 죽은 세계와 불멸의 물고기를 보여주었다.